네, CBS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 자, 오늘도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자리를 약간 바꾼 상태에서 또 네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른쪽에 앉아 계시니까 좀 새로운 원래 이제 저희가 예. 이 자리를 하다가 예, 좀 3년 전에 뺏겼고 다시 또 가져오고 알겠습니다. 예, 정상화. 정상화. 예. 민주당 입장에서 정상화. 그렇습니다. 예. 자, 고개를 푹 숙이는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고개 좀 들어주세요. 정광재 대변인 어서 오세요. 카메라 좋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격세지감을 제가 느끼시. 다른 여러 일정 때문에 이 한판승부 꼭 출연하고 싶었는데 예, 출연하지 못하다가 예. 오늘 왔는데 이 자리에 갔다가 예, 급히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잘 돌고 도는 왔습니다. 겁니다. 예, 그렇죠? 네. 오랜만에 뵈니까 네, 좋네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성태 실장님,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분 저희는 자- 뭐 예, 여야도 아닌데 예, 일단 자리가 묻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장 소장님 저는 약간 99예요, 99. 저 참칭이 아니라 99 보수우파 패널. 앞으로 이제 구구로 스탠스를 바뀌었어요? 그렇게 예. 잡으시려고. 예. 그 서정욱 변호사가 기분 나빠해요. 아니 서정욱 변호사는 99가 아니죠. 그분은. 그렇습니까? 예. 뭐죠? 그냥 윤석열 대통령 편이죠.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예. 근데 뭐 그저께도 또 만나고 왔어 막 또 이러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을 예, 만나고 왔다. 예. 이분 한번 모셔가지고 현재 상황 그분의 근황을 직접 여쭤봐야겠네. 약간 예. 좀 후회하는 것 같다. 뭐 좀 후회하고 그런 있다고요? 느낌을 뭘 받았다. 후회해요? 계엄을 후회하고 있다? 아니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네. 약간 좀 현실을 이제 현실이 점점 다가올 거 다가오고, 아니에요. 아하. 자꾸 검찰 경찰에서 나와라 2차 소환장 보내고 안 나오면은 체포하러 간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괴감 느끼겠어요. 근데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고 오는 게 자랑할 일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소식을 전해주는 거니까 소식만 전한 네. 거죠? 자랑은 궁금하잖아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게 사실 뭐 45년 만에 끔찍한 불법적 음. 비상계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파면됐고 음. 내란 혐의로 단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만나고 왔다. 이 단어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요? 만난 거 말고 다른 표현이 들어가야 변이하라고? 맞는 거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접견. 예. 자, 그러면 이제 현안으로 바로 아까도 현안 얘기했습니다만, 자,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딱 일주일이 됐으면 지난 화요일 날 대선이 있었고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이 좀 지났는데 뭔가 이제 평가하기는 굉장히 이른 시간이긴 합니다만 네네. 항상 아시듯이 언론은 성급하고 그렇죠. 또 이제 계속 평가를 합니다. 인선. 그런데 오광수 민정수석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 특수성 출신이다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제기되는 뭐 차명부동산 대출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지금 국민주권 정부에 대해서 한 줄로 평가하자면 예. 일꾼은 역시 일을 잘해야 된다. 국민을 대신한 일꾼. 일꾼론을 펼쳤던 이재명 대통령 일주일 평가는 일 잘한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예. 일단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100% 완벽한 인사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의 그 전체의 맥락에서 인사는 잘 되고 있었으나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의 그 좀 부적절한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들은 다소 옥에 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그 부동산 관련돼서 명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던 어떤 공직자로서의 어떤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를 했는데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10억을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썼는지는 좀 불명확한, 그리고 해명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두 번 이 콤보로 이 부적절한 행위들이 터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쯤 되면 첫 정부의 시작인데 민정수석으로서 좀 고민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정수석이 원래 이제 이런 공직자들 인선이 되면 그거를 검증하는 검증하죠.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해야 할 조직의 수장이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출발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 나중에 누군가 공직자를 검증을 하는데 명의 신탁도 있고 부정 대출도 있어요. 아니 나도 민정수석 됐는데 뭐 장관 하는데 뭐 이건 결격 사유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률적,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낮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음. 그러니까 다른 자리면 몰라도 이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어차피 검증을 하고 사정을 하고 또 친인척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예. 적절한 것이냐 그런 비판 많이 나올 수 있죠.
정지 대변인. 네, 뭐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잣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잣대. 이 잣대 안에 들면 오케이고 잣대 밖에 있으면 오케이를 안 주는 자리예요. 예. 근데 본인이 지금 잣대를 뭐 오케이를 받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닌 한 6m 정도에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분이 전 뭐 다른 그 자리라면 첫 번째 한 인사고 또 대통령이 꼭 같이 일하고 싶은 분이라면 뭐 일정 부분 인정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자리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은 저는 이분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 본인의 인사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가장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이분 때문에 고민되네 이런 고민을 안기는 순간부터 이분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우리 정부 인사 있을 때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예. 인사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 부적합한 사람이다. 저는 그런 얘기했을 때 보수 참칭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광재 대변인님은 그런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상식선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비상식적으로 잣대 얘기했어요. 참칭이에요. 잣대 참칭이. 저는 사실 그런데 기준이 좀 약한 편이에요. 약한 언론에 편이다? 있을 때도 예. 사실 국정감사 처리되면 언론사로 각종 자료가 옵니다. 보도 예. 자료가 각 예. 의원실에서. 아. 그러면 뭐 과거에 자그마한 잘못까지 다 끄집어내서 공공기관의 어떤 직원이 어떤 과거에 이런 비리가 있었다. 근데 저는 이제 전국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다 다루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었고 예.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은 너무 그런 거에 엄격하다기보다는 능력이 일단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의도라고 했을 때 죄질이 나쁘지 않은 거는 반성하면 그냥 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 오광수 민정수석 논란은 그 기준 바깥이다. 저는 그런데 저는 사실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법카 문제 때도 크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뭐 업무상 했던 뭐 빵을 사줄 수도 있는 거고 더 큰 잘못들이 있는데 그것 갖고 왈가왈부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잣대 얘기했지만 본인이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아무리 검찰 개혁을 잘 해낼 수 있다고 해도 본인 선과 비슷한 사람이면 다 오케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특히 이전에 부동산은 오광수 수석의 해명대로 이제 장인 장모가 증여하는 과정에서 복수 주택이 돼서 그렇게 했다. 그것도 밝혀야 되겠지만 어쨌든 해명이 그렇다면은 에이, 잘못했구만. 그리고 아주 오래전 일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번에 대출 관련된 거는 중앙지검의 부장일 때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예. 예. 의혹이 있죠. 여기에서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돈을 10억 원이 넘는 돈을 누가 실제로는 빌려간 건지 이런 부분들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민정수석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점이 좀 궁금해요.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든지 부정 대출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어서 민정수석 자리가 제의에 왔을 때 그래 뭐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이거는 밝혀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건지 이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 저는 이제 공직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거절하는 게 맞았을 텐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민정수석 하겠다고 하셨는지 저는 그게 좀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래요? 네, 뭐 이 정도 되는 게 문제이겠냐? 이게 뭐 밝혀지겠어? 사실상 이제 인수위 없이 시작되다 보니까 검증 기능이 좀 약하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청문회도 것이죠. 안 하니까. 그렇죠. 청문회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않았을까라는 전 개인적인 추측은 드는데 이게 말씀한 대로 우리 박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그것도 무거운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중앙지검의 부장검사면 꽤 아,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하죠. 권력이 좀 있다고 판단되는 네. 되고 그러면 사실상 다른 사람의 지인의 명의로 10억 원 넘는 돈을 가져와서 어떻게 그걸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좀 국민들 보기 찜찜해요.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새 수를 세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데 이게 찜찜한 인사가 들어가 있으면 특히나 이제 민정수석이 사정 기능을 해야 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고 새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말하자면 잣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잣대가 좀 이렇게 찜찜하면 조금 시작점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오광수 민정수석의 그 업무 능력은 높이 사나
이게 우리가 그래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부로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짚고요. 자, 특검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 심의 의결됐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1호 법안이 된 셈입니다. 뭐랄까요? 이제 최대 규모의 특검이 3개의 특검이 진행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총평하신다면? 저는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문제 그리고 내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의 저는 환부라고 생각을 해요. 환부. 그걸 그대로 덮고서는요 문제 없다라고 하거나 옹호하거나 방어하고 그러면은요 국민의힘 국민으로부터 관심이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이번에 본인들 스스로 자정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뭐 고백을 하거나 그냥 스스로 처벌받거나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외부의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이 음. 부분이 드러내진다면 오히려 건강한 국민의힘과 보수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자꾸 이거를 특검법 반대한다라든지 이것은 정치인 보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마시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광진 대변인을 보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3개 특검법에 대해서 각각의 특검법에 좀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 특검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 그 특검이라는 게 이렇게 예외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 활용되는 카드인데 정치적 카드인데 그래서 저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원내 의원이었다면 뭐 찬성표를 던졌을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법과 그 계엄과 관련한 특검법은 지금 사법적 시스템 내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예. 이것을 보고 이 과정이 그 다 마무리됐을 때도 국민들이 이거 갖고 충분하지 않은데 이런 여론이 생기면 그때 특검을 꺼낼 수는 있지만 예.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지금 여야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적극적으로 더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게 의혹이 많이 남아 있을 때 그때 특검을 한다 그랬으면 이해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안별로 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저는. 제가 한마디만 더 예. 하면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그게 좀 의문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현직에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과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예.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명분론에 좀 더 힘을 받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제 얘기를 좀 해버리셨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해야 될 말을 자리를 바꿀까? 아닙니다.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그쪽 그러니까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그리운 것 같아. 이 DNA에 예. 여당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가? 본투비 여당. 예. 유전자 진단 받아보세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저도 일정 부분 예.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야당과 조금 더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진짜로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안 됐다. 이랬을 때 특검 카드를 꺼냈다면 그 명분이 훨씬 더 컸을 것 같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계속해서 예. 야당과의 어떤 좀 대화를 하고 나서 하지 또 일방적으로 처리했냐. 지난 3년간 그 국민님하고 협의하려고 몇 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매를 맞았으면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거의 뭐 두들겨 맞는 식의 특검 그리고 본인들이 전혀 손을 못 대는 특검 그러니까 민주당 위주의 특검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또 만나자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정상적인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장 소장님이 이미 설명했잖아요. 예. 검찰이 일하지 않아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요. 예. 세 번째 보면 이 특검 세 가지는요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저는 국민의힘이 본인 머리 못 깎는 상태가 됐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 특검을 땔감으로 삼아서 혁신의 기회로 삼아라.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줄을 서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의힘의 주류로 있고 예. 그들의 관련성과 그리고 내란의 밤에 어떤 행위를 했었는지가 이 특검을 통해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은
절연할 수 있고 강제로 그리고 벗어날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진짜 야당으로 거듭나려면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내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 특검이 되면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회가 된다. 음.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시장님. 저도 뭐 같은 의견입니다. 뭐 사실 정광재 대변인님도 국민의힘의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방송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같은 의견이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민적 상식에 맞는 거고 예. 그렇잖아요. 사실 원래 말씀하신 대로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 그때 못 막아서 포크레인이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아. 그리고 첫 특검이 뭐였냐면 온노비 특검이었습니다. 아, 호피무늬 반코트.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검찰총장. 예. 부인이 호피무늬 반코트를 받았다는 게 첫 특검이에요.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 1,000만 원대 샤넬백 2개,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예. 목걸이 예. 받은 것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국도 7초 만에 때려주삼, 8만 주 때려주삼. 근데 검찰이 수사했더니 좀 의심이 가는데 명확치 않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내란 특검 관련돼서 이 45년 만에 끔찍한 일인데 예. 예를 들어서 검사들 다 거기 가면 중요 사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 45년 만에 제일 큰 사건이에요. 아. 이 사건을 제대로 안 밝히고 내란이잖아요. 이 사건을 제대로 안 밝히고 어떤 사건이 중요합니까? 아하. 60명 검사가 이제 대한민국 파견돼 있는데 민주주의 역사를 그렇죠. 봐서도 정말 그러니까 모 후보는 해프닝이었다라고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했으면 정말 수백 명의 인명 피해도 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예. 그러면 전모를 싹 다 밝혀야죠. 이것보다 중요한 사건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음흠.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그 내란 혐의의 수개 우두머리를 풀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람 만나고 있잖아요. 면회를 해야 될 대상이 예. 그거 자체가 안 되죠. 특검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흠. 국민의힘도 이건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윤과 절연한다고 하고서 내란 특검은 이건 심해. 이거는 문맥이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검을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고 국회의장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정수 변호사, 그리고 김양수 변호사, 부산고검 차장 출신이고, 조은석 전 감사원 이분은 이제 서울고검장 출신이고 총장으로도 후보로도 거론됐었는데 이제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유병호 전 사무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분이기도 하고, 한동수 변호사 이분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에 대검 감찰부장을 하면서 윤 전 총장과 독대하면서 또 갈등했던 일화도 밝히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 문재인 정권 때 좀 잘 나갔던 그런 검사분들이 한직으로 물러났거나 아니면 사표 쓰고 나간 분들 있잖아요. 사진 변호사예요. 네. 현직이 없어요. 그분들이 아주 수사를 아주 열심히 잘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강해 아파하게 예. 보시니까 예. 맡겨만 달라. 예. 그래가지고 이미 근데 뭐 이거 한번 특검하면 예. 끝까지 공소 공소 대법원까지 유지까지 해야 3년 정도 되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2년 그러면 변호사 동안은 한번 못 하는 거잖아요. 2년 동안은 또 변호사직도 못 하는데 그렇죠. 일단은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한다. 맡겨만 달라. 상당히 의지가 강하다고. 그래요? 아주 유능한 검사들이 지금 줄줄이 되게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어요. 수사가 아주 하여튼 과감하게 열심히 잘 진행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큰일 난 게 아니죠. 아니 국민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는 부부가 큰일 났다. 그렇죠. 큰일 났죠. 그분들 거론하신 분들이 예. 한때는 검찰 내에서는 예. 수사 좀 하신다는 분들이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어떤 권력이 바뀌면서 한직으로 정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밀려나서 지금 변호사 업을 하고 있는데 뭐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활발히 본인에 대한 입장들을 피력했던 분이기도 하고 이정수 검사장도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네 분 다 어떻게 이번 특검에서 중책을 맡아서 아주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대주들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기준이 음. 수사를 잘할 분. 그렇죠. 예,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그리고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진영의 목소리가 좀 대변되다기보다는 수사 실력으로 더 평가받는 분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분 중에는 사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난 하고 싶은데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 네. 근데
사실은 뭐 특검이 또 의미 있는 일이니까 예. 아마 고소하는 분들도 뭐 언론 보도 보면 몇 분은 고소했었다고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분 말고 예. 특수사에 좀 했었던 분 중에 고소했던 분도 있다고 김웅곤 그러면 전 검사장 얘기도 나오는데. 예. 예. 근데 그래서 수사를 믿을 만한 전반적으로는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퍼가 가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검찰에 계셨던 분들이 예. 자기가 이렇게 한직으로 밀리고 하는 것에 못 대해서 견디죠. 예, 그걸 못 견뎌요. 아. 그 왜 내가 여기에 왔나? 아. 일아 바득바득 가는 경우가 나는 많거든요. 보직을 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좋은 변호사를 써야겠죠. 아. 그럼 현지나 세상 살다 보니까 예. 그 돈 아끼지 않아야 할 때가 있더라. 변호사 병은 아끼면 안 된다더라. 아. 아시죠? 글로리에서 네, 글로리의 아. 명대사죠. 명대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변호사 쓰셔야겠죠. 아. 서종욱 변호사는 열심히 도울 것 같은데. 예. 근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누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 뭐 특검으로 활동하실 예. 뭐 전현직 검사분들, 변호사분들, 법조인분들에게 감정과 보복이라는 그 단어는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역사를 바로 잡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운다라는 예. 그런 관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특검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한직으로 밀려나서 예. 상당히 좀 감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다음에 양승태 뭐 대법원장에게도 여러 가지 혐의를 씌웠지만 결국 다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 보복 이런 것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감정 보복의 문제도 있는데 경쟁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특검이 세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한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무 특검 그러면은 언론에 브리핑하는 그 특검보가 3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자들이 세 팀에 계속 브리핑 가고 뉴스도 3개 나올 거고 오늘은 김건희 특검법 그 특검에서 단독이 나왔구먼. 우리는 왜 없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겠네요. 굉장히 또 특검끼리 엄청 경쟁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언론사도 바쁠 것 같고 특검들도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저는 장소연님 말씀에 네. 동의하는 바는 예. 이 수사라는 것들은 정말 그 뭐 개인적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되죠. 예. 좀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국민들이 봐서도 이게 나름대로 정말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할 만한 수사를 전개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세계 특검의 그 단독들은 다 김건희일 겁니다. 그게 또 내란 제일 특검도 관심이 많을 것 김건희, 같아요. 김건희 특검도 김건희, 단독 최혜병 특검도 김건희. 단독 김건희 씨가 예. 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이 세계의 특검 속에서는 정말 좀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재미라기보다는요. 웬만한 그 OTT 드라마 예. 그 이상의 시나리오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좀 그건 좀 비극이긴 하나. 제 전 직장이 또 각광을 받겠군요. 아, 각광받고 있지만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국 또 이제 예. 단독을 많이 했고 예. 법조 쪽에 발군의 후배들이 있어서 저희랑 한판승은 콜라보도 많이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독 제가- 좀 물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단독 기자 출연 좀 아, 예, 해주세요. 출연 요청도 저도, 하고. 저도 단독 평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고, 저도 이제 정치 뉴스를 많이 봤지만 원내대표 선거가 이렇게 과열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서영주 대변인. 네. 민주당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과열된 거예요? 좀 과열된 부분들이 가라앉았으면 좋겠는데요. 안 가라앉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좀 우려의 시선이고 김병기 의원이나 서영구 의원 두 분 다 누가 되더라도 네.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과열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좀 우려 섞인 시선이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상 이제 김병기 의원 말을 따르면 본인에게 이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예전에도 늘상 본인이 따라다녔던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첫 이 새로운 정부의 첫 지도부라는 원내대표. 의미가 예. 조금 과열 양상으로 흐르지 않냐라는 것이라서요. 네. 일단 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뭐 아직은 진흙탕 싸움은 아니나 그게 뭐 김병기 의원의 어떤 그런 것들의 의혹 제기가 그 반대편 상대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 상대에서 나온 건 아닌 거 맞아요? 아니죠. 네, 뭐 그 정도의 자신이 그렇게 저는 그래 아닌데요? 보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특정 어떤 지지층 내에서 뭐 서로 간에 좀 이 대립을 지금 하고 있지 않겠냐. 둘 다 친명이니까 또 지지층도 이 친명 지지층 내에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자, 우리 정국리 대변인이 예.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왜 이 뭐, 시점에 MBC에서 보도가 글쎄 나왔을까? 이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 측에서 나왔을 것이다,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뭐 누구도 자신할 수 없겠죠. 그 예. 보도를 한 사람만 알겠죠. 그 MBC만 기자만. 한다. 예. 그러나 충분히 어디에서 나왔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하다. 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사실 정치라는 게 뭐 본질보다 음.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아, 이게 왜 갑자기 나왔지? 음. 누구나 다 의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김병기 의원도 이거 과거에 한번 문제가 됐었어서 자기가 다 해명했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받았다. 감사 받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녹취까지 나왔을까? 음. 이런 부분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요. 예. 최초로 이제 당원 20% 선거가 반영되는 그렇죠, 그렇죠. 투표가요. 예, 예. 예전에 그냥 의원들이 모여서 반장 선거 하듯이 투표를 했는데 당원 20%가 들어가다 보니 아마 이 소영교 의원도 나름대로 이 지지층의 팬덤이 있고 김병기 의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의 지지층 20%가 서로 간에 이제 지지하는 의원들이 아. 생기기 마련이라서 뭐 좀 좋게 보면 좀 뜨겁게 경쟁하고 있다. 그래 보면 너무 좋을 것 뜨거워서 박 근데 실장이. 원내대표 선거에 이렇게까지 물론 모르죠. 상대편에서 제보를 했는지. 음. 그리고 언론사는 제보가 오면 그거 뉴스가 된다고 하면 쓰니까 제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사실 저도 뭐 근 한 10년 넘게 예. 원내대표 선거에서 예.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이런 의혹 제기가 보도된 거는 별로 못 봤어요. 박성태 실장이 지금 정치부장이었으면 썼겠어요? 제보가 오면 쓰죠. 아, 네, 썼겠다. 네. 제보가 오면 약간 자신 없어 보이시는데. 약간 자신 없습니다. 왜냐면 시점이 뭐 2, 3일, 3, 4일 남겨놓고 쓰는 거는 약간 그렇긴 해요. 그 시점에 대한 고민은 있었을 것 시점에 같아요. 대한 고민. 시점에 대한 고민은 좀 있고. 예. 그런데 만약에 제보 측의 의도가 너무 분명하다. 음. 그러면은 시점에 대한 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아하. 그냥 제보자의 의도를 존중해서 쓰긴 썼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시점이 너무 좀 애매한 시점이고 공교롭다. 예, 그리고 사실은 마무리? 김병기 의원이 해명을 했잖아요. 난 피해자다. 음. 그런데 이제 어제 MBC 보도 보면 그 항의 선언에 나오는 건 해결이 안 되면 국정원의 본질적 문제들을 문제 삼겠다. 예. 이거는 부적절한 거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